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비쌀수록 좋다. 내 몸을 샅샅이 뒤져서 아주 작은 병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뿌리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40년 건강 박사로 강의를 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그리고 제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은 병을 고치러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환자가 과도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어나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7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고가 건강검진은 내 몸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숲속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평온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괴팍한 주장이 아닙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라 불리는 현대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의학 저널들이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하여 밝혀낸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75세가 넘어가면 기계로 치면 80년을 쉬지 않고 굴러온 오래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엔진 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녹이 슬고 부품이 헐거워지고 칠이 벗겨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 즉 노화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세월의 훈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비정상이라 판정하고 빨간 줄을 긋고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우리는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낡은 부품을 억지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려다 차의 프레임 자체가 망가져 폐차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의료의 덫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 소호신을 죽이고 적군을 불러들이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고 소변 배출 능력이 약해지면서 방광의 순한 세균들이 터주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감염병학회 가이드라인은 임신부나 비뇨기과 시술 예정자가 아니라면 증상이 없는 세균뇨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니콜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무증상 세균뇨가 있는 노인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항생제를 주고 다른 그룹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항생제를 먹은 그룹이 나중에 진짜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항생제를 먹은 그룹에서 발생한 방광염은 기존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것이어서 치료가 훨씬 어렵고 심지어 폐혈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순한 세균이 방광을 선점하고 있으면 독한 세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항생제로 이 경비병들을 다 죽여버리니 무주공상이 된 방광에 악질적인 세균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 남용은 장내 유익균까지 파괴하여 노인에게 치명적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 같은 심각한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이 38도 이상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검진표의 소변 검사 수치는 무시하십시오. 약 대신 하루 2리터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와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80년을 밤낮 없이 뛴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다면 그것이 더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불규칙해집니다.
이는 심장의 주름살이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민한 기계는 이를 이상소견으로 잡아내고 이는 곧 CT 촬영, 심장 초음파, 그리고 혈관을 찌르는 관상동맥 조영술로 이어지는 검사의 늪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폭포수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는 격입니다. 특히 운동 부하 검사는 평소 뛰지 않던 심장을 러닝머신 위에서 억지로 뛰게 만들어 검사 도중 심정지나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2024년 미국 의학계는 증상 없는 사람에게 심전도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계가 찍어낸 빨간 줄 때문에 멀쩡한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과잉 진료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숨이 차서 평지를 걷지 못하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80년 세월을 견디며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저는 이것을 돈 쓰고 몸 버리는 주름살 찾기 놀이라고 부릅니다. 의학계에는 VOMIT이라는 현대 영상기술의 희생양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영상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몰라도 될 병을 찾아내 환자를 만든다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1994년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인 NEJM에 실린 젠센 연구를 보십시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MRI를 찍었더니 놀랍게도 64%에서 디스크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가면 이 수치는 90%에 육박합니다. 즉, MRI에 찍힌 디스크 탈출은 늙으면 생기는 흰머리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척추 사진을 눈으로 보고 내 척추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라고 믿는 순간 노시보 효과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공포가 실제 통증을 증폭시키고 활동량을 줄여 근육을 마르게 하고 우울증까지 불러옵니다. 저널에 따르면 초기에 MRI를 찍은 환자가 찍지 않은 환자보다 수술받을 확률이 8배나 높았지만 2년 후 통증 호전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100만 원짜리 MRI와 수술이 아니라 쿠션 좋은 운동화와 평지 걷기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네 번째,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와 펫CT 같은 정밀 암 검사입니다. 이것은 느림보 거북이를 잡겠다고 고속열차를 세우는 격입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는 75세 이상 남성에게 PSA 검사를 D등급 추천하지 않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자마와 NEJM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PSA 검사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전립선암 사망률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의 차이는 극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려 1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중 30명에서 40명이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환자의 약 20%는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을 겪었고 3분의 2는 발기부전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과잉진단이라고 합니다. 노년의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극도로 느린 잠보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있어도 그게 자라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기저귀를 차고 수치심 속에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고 당당하게 20년은 사시겠습니까?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미래의 불안보다 오늘의 평온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십시오. 다섯 번째, 대망의 1위는 바로 대장내시경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대장내시경은 졸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큰 검사입니다. 내장내시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증명합니다. 75세 이상에서 내시경 후 입원할 확률은 젊은 층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장천공이나 출혈 같은 중증 합병증 발생률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전 마셔야 하는 4리터의 장정결제는 고령자의 신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심한 탈수로 인한 심혈관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방 효과는 어떨까요?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지체 시간이라 하여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 어르신이 오늘 힘겹게 용종을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암 예방 효과는 85세에서 90세가 되어야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 여명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는 대장암보다는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 같은 다른 노인성 질환이 생명을 위협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를 경쟁 위험 모델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장천공 위험과 신장 손상 위험을 감수하며 15년 뒤에 암을 예방하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은 도박입니다. 과거 검사에서 깨끗했다면 위험천만한 내시경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분변 자멸 검사로 충분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관 건강을 위한다며 매일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TV 건강 프로를 보고 온갖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십니다. 하지만 2018년 NEJM에 발표된 에스프리 연구는 의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건강한 70세 이상 노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아스피린 복용 그룹은 심장병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던 반면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출혈 위험은 38%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전체 사망률은 아스피린 복용 그룹이 미세하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혈관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없다면 70세 이상에서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5가지를 넘어가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낙상, 어지러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처방의 연쇄라고 합니다. 약의 부작용을 새로운 병으로 오인해 또 다른 약을 처방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갖다 바칠 돈과 시간으로 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 투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찍을 돈 80만 원, 검진비 100만 원을 여기에 쓰십시오. 이것이 확실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첫째, 고성능 백신에 투자하십시오. 특히 대상포진은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예전 생백신은 효과가 50% 정도였지만 최근 나온 싱글릭스 같은 4백신은 97%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불필요한 MRI 한 번 안 찍으면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등도 반드시 챙기십시오. 이것이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갑옷입니다. 둘째,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신발 가게로 가십시오. 나이 들어 기운이 없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이를 막는 유일한 약은 단백질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매일 계란 2개를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650원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고 하루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찰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30%나 낮아집니다. 셋째, 고립을 피하고 사회적 근육인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혼자 사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독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 수다를 떠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딱 하나 예외적으로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65세에서 75세 남성분들은 필수입니다. 뱃속의 시한폭탄인 대동맥류는 증상 없이 터지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지만 초음파로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권할 때 주눅들지 않고 내 몸을 지키는 마법의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첩에 접어두셨다가 꼭 물어보십시오. 의사의 눈을 보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으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으면 제가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10년 이상 걸린다면 우리 나이엔 의미가 없습니다.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60년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이자 명품 고택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닌 훈장이듯 우리 몸의 주름과 노화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증명입니다. 의학 논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더 찾고 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덜 건드리고 더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병원 침대에 묶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검사 수치에 있지 않고 오늘 하루 맛있게 밥을 먹고 제발로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독한 약을 쓰지 마십시오. 불안이라는 병을 걷어내면 진짜 건강이 찾아옵니다.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진심 어린 고언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병원 대기실이 아닌 공원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어 영상을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